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향미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4쪽이고요. 네, 맛의 종류 나오죠. 이 사람이 느끼는 맛은 우리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보통 별의별 맛이 다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최초에는 네 가지 맛이라고 해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뭔가 이 네 가지 맛이 아닌 뭔가가 더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인정, 오케이 그 부분까지 맛으로 인정합시다 해서 그 우마미라고 하는데 감칠맛이에요. 그래서 감칠맛까지 포함해서 5가지 맛밖에 없습니다. 맛은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5가지 맛이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우마미, 감칠맛인데 이 맛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먹고 싶은 맛,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맛은 단맛과 짠맛과 감칠맛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피해하고 싫어하는 맛은 신맛과 쓴맛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커피 쓴맛 나는데요? 근데 왜 자꾸 땡겨요? 그러잖아요. 교육이 됐어요. 커피는 써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애한테 커피 주보세요. 울어요. 가난한테 커피 주면서 주지도 않겠지만 맛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게 원래 맞다는 거예요. 쓴맛은 이 인체가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보통 부패하면 신맛과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럼 단맛은 왜 좋아하느냐? 단맛은 포도당, 탄수화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을 하고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칠맛 이런 부분은 이러냐면 그러면 그거는 단백질, 이 아미노산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맛. 그래서 이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맛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와 같은 부분이 단맛, 짠맛, 감칠맛이고요. 우리가 몸이 부패되면 우리가 첫째 발효라고 하지만 발효가 더 되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화되고 그 다음에 식초되고 신맛 나잖아요. 이 부패되면 나고 그 다음에 오래되면 썩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간 몸 자체가 그냥 타고나서 때부터 선천적으로 거부합니다. 단 커피는 원래 쓰다 해서 반대를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쓰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커피를 잘 모르신 분들이 커피인데 쓴맛은 그냥 빼고 딱 나지만 쓰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맛 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부패된 걸 싫어하듯이 싫어하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신맛이 아닌데 단맛하고 같이 나지만은 민감해서 쉬워요. 이거는 별로 커피가 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커피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되면 될수록 신맛과 단맛이 섞여 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과일을 먹었을 때처럼 아주 좋은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치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치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이 세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용어 자체를. 왜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역치가 낮다, 역치가 높다 이 부분이 뭔 말이냐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가볍게 딱 때렸어요. 안 아파요. 죄송하지만 아프죠? 좀 더 세게 때리나? 아프죠? 그러면 이게 아픔을 느끼는 이게 역치인 겁니다. 근데 가볍게 때렸는데 아프다는 것은 역치가 낮다는 거예요. 내가 민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낮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혀가 단맛을 느끼는 부분이 남들보다 덜 달더라도 느끼는 맛은 내가 역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역치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역치가 낮은 게 민감할까요? 역치가 높은 게 민감할까요? 낮은 게.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시험에도 나올 있을 만큼 말을 좀 가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치가 낮다는 말은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역치가 높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역치가 낮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VS 돼 있잖아요. 역치가 낮다, 높다. 역치가 낮다는 말이 그 반응에 반응하는 속도가 더 크다. 그래서 만약 1리터에 설탕을 5g을 넣는데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못 느끼다가 10g 정도를 넣어야지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역치가 낮다는 말은 5g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역치와 인지 역치가 있는데 뭔 말이냐면 어렵잖아요. 절대 역치라는 것은 물인데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제가 미세하게 아주 0.1g을 넣었는데 물 뭐 100g에 뭐지? 물은 아닌데 이게 절대 역치고요. 상대 역치는 물은 아닌데 뭐지? 모르겠는데 뭐지 하다가 소금 짠데 이걸 느끼는 게 상대 역치. 그래서 뭔가 물과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은 절대 역치고 물과는 다르지만 그게 뭔지를 느끼는 것이 상대 역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상대 역치를 인지 역치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대 역치는 기존에 못 느끼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이 절대 역치라면 인지 역치라는 상대 역치는 느끼긴 느끼는데 그게 뭔지를 느끼는 정도가 인지 역치다 이겁니다. 이해가나요? 네. 네. 그래서 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온도에 따라서 맛도 다릅니다. 온도가 뜨거울 때와 낮을 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기 도표를 보시면 책에서 보신다면 296쪽에 나오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보면 짠맛은 덜 느끼고 짠맛은 그러니까 더 많이 역치가 낮죠. 4돼 있죠. 그러니까 짠맛을 더 느끼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역치가 올라간단 말은 짠맛을 덜 느낀다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죠? 우리 커피를 먹다가 식으면 식을수록 짠맛이 더 나는 걸 느낀다는 뜻이죠. 역치가 낮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단맛도 반대로 볼게요. 단맛은 차라리 온도가 적당하게 차가울 때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지 역치가 낮다 말은 뭐죠? 조금 따뜻할 때 단맛이 나는데 식으면 단맛을 오히려 덜 못 느낀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의 도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역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혀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혀에는 이제 5천여 개, 이거는 297쪽 보시면 나와 있어요, 책에. 5천여 개에서 1만여 개의 유두 측면에 있는 미뢰 돼 있고, 미뢰 하나당 100개의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느낀다는 것은 이 미뢰의 기능입니다, 미뢰에서 이 맛을 인지합니다, 이것을. 근데 수용성으로서 인지해요. 그래서 기름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맛을? 제가 드린 질문. 기름 맛을 느낄 수 있나요? 기름을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에 치는 이런 촉감으로 느끼죠. 기름을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부드럽다, 거칠다, 뜬다, 밍밍하다 이런 것은 촉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낀다는 것은 그 반드시 수용성으로서 물에 녹아서 미래에 닿아서 인식하는 거예요. 예, 이 작용을 통해서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말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아로마하고 테이스트 있는 부분 중요한데 커피에서 말하는 맛은 향과 이제 커피에서 말하는 향과의 구별해서 맛은 타고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실력을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하게 맛으로서 더 트레이닝하는 것은 미래 개수로 늘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타고났을 때부터 선천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커피에서 말하는 향은 후천적이다. 저기 코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향을 구분하는 힘은 계속 생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향미를 트레이닝한다는 것은 이 후각을 말하는 겁니다. 향을 트레이닝하는 거지 맛을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맛이라는 것은 진화 동적에 의해서 타고났을 때부터 이게 미래의 개수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향은 경험에 의해서 다른 겁니다. 내가 이걸 향을 맡았다는 거 있으면 뇌에서 저장되어 있어서 그 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최대 5가지를 했죠. 맛은 아까 말씀드린 신맛, 짠맛 5가지 했잖아요. 근데 향은 5천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그 트레이닝 결과를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향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건 후각의 트레이닝에 의해서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각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에 사분류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SCA 기준이에요. SCA 기준. 그래서 우리말로는 유기 반응, 갈변화 반응, 건열 반응, 결정향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따지면 enzymatic, sugar browning, dry distillation, aromatic paint 되어 있는데 SCA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GC에서도 이 부분은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수용은 해요.
하지만 GCS는 다시 이걸 또 포함해서 더 최첨단으로 또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모르겠다. 난 GCS만 안다. 이것도 꼭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SC에서 나누는 부분도 있고. 근데 유기 반응은 커피를 로스팅하기 전에 커피 자체 고유의 생두에서 나는 향을 분류하는 겁니다. 이거는 커피가 강화성이 잘 되어서 꽃과 과일 향이 풍부하다, 뭐 내지는 견과류 향이 많다, 이런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유기 반응이라면, 이 가열 변화 반응에 해당되는 걸 로스팅을 하면서 올라오는 향이 있겠죠. 그래서 너티한 견과류가 많이 난다, 캐러멜이 많이 난다, 초콜릿이 많이 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 반응은 herb, flower, fruit 해가지고 꽃과 과일의 향을 위주로 분류하는 것을 유기 반응이라고 하고요. 가열 변화 반응은 너티하고 캐러멜 같은 반응, 그리고 초콜릿 같은 반응, 이렇게 구별을 한다. 이건 이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SCA뿐만 아니라 GCS도 사용하는 용어니까 이 꽃, 플라워, 프루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가열 변화 반응에서도 너티, 캐러멜, 초콜릿 이런 말을 씁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을 써주셔야 돼요. 고소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왜냐? 고소한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소하다는 범위가 있나요? 어디까지가 고소한 겁니까?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소함을 표현하는 그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견과류처럼 고소한지, 초콜릿처럼 끈적하면서 고소한지, 이제 이런 걸 구별하는 게 향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고소함이가 아니라 너티하다, 캐러멜하다. 그럼 그 안에서 또 분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분류거든요. 대분류. 그 안에 있는 큰 분류라면 그 안에 소분류는 또 있습니다. 그건 또 같이 점차 또 우리 수업하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건열 반응이라고 해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하는 것은 로스팅을 조금 더 과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로스팅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김경태 교수님 수업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게 되면 1차 로스팅 팝핑 일어나고, 다음에 2차로 찌직찌직 하면서 막 향이 막 또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막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식물들은 세포벽이라고 있는데, 이 벽이 나무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열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갈라지면서 타요. 그때 탈 때 찌직찌직 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향미를 분류했던 기준이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고, 그게 어떤 향인지 보니까 나무 향이 나는데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거 할까? 나무 향 난다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이 2차인 건열 반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디하다, 그 다음에 좀 향신료가 강하다, 좀 강하다, 스파이시하다, 내지는 좀 탄 것 같다, 번트하다. 그럼 타는데요?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뭐라고요? 번트.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냥 번트로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한데요? 하지 말고 스모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커피 자체가 영어잖아요. 맞죠? 커피를 갖다가 우리 가베 마실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부분에서 낯을 하지 마시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량은 이제 자체에 나는 결정을 또 기준으로 하고, 근데 이건 SC의 기준이라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실전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GCS 기준입니다. GCS는 그걸 다 총합해서 지금처럼 나눴어요. F 계열, C 계열, B 계열, S 계열, P 계열.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해서 약속을, 우리는 커피에 대한 향미를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정해서 전 세계 언어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SC에서도 같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낯선 부분이 아니고 가장 그 GCS에서 기준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는 Fresh and Flora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resh and Floral 해서 유기 반응, 우리가 아까 했던 엔자이메틱이라는 유기 반응에서 나오는 반응인데, 그 안에서 똑같죠? Herb, Flower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Herb는 허브가 있고 플라워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시트러스도 있습니다. 시트러스가 뭐냐면 우리 귤, 유자, 그 다음에 탱자, 자몽, 이와 같은 분류의 그 산미를 시트러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귤 맛이 난다, 오렌지 맛이 난다, 자몽 맛이 난다, 한라봉 맛이 난다, 유자 맛이 난다, 라임 맛이 난다, 탱자 맛이 난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거에 공통점 아시겠죠? 이게 동글동글한 그와 같은 감귤류를 시트러스라고 해요. 네, 그와 같은 분류를 F계열이라고 합니다. F계열. 네. 앞으로는 이 용어를 쓸 겁니다.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로서 제가 할 때도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앞으로 숙제에서 표현을 하면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뭐죠? 영어의 언어를 수단으로 써서 서로 대화가 잘 된다는 뜻인 것처럼 커피의 향미의 대화가 잘 된다는 말은 이 언어로서 서로 대화를 잘 나눈다는 뜻입니다. 소통을 잘한다 이 뜻이겠습니다. 그럼 C 계열은 뭐냐 하면 이제 colorful and fruity 되거든요. 그러면 F 계열이 좀 비슷하긴 한데 F 계열에서는 조금 무거운 아로마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자이매틱 계열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엔자이매틱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눠주죠. F 계열과 C 계열. C 계열은 어떤 거냐면 트로피컬 프루트, 스톤 프루트, 베리 라이크처럼 과일류를 조금 더 나눕니다. 과일을 집중해서 나오는 향이 나는 건 C 계열이라 한다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F 계열과 C 계열은 엔자이매틱 계열이다. SC의 기준에서 GCS 기준에서는 이렇게 다시 1번과 2번을 나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아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향을 트레이닝 할 겁니다. 트레이닝 하면서 맡아보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쉽다고 해요. 코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다른 중요물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암기할 것 안 먹고 그냥 코만 있어서 인식만 하면 되니까 제일 쉬운 과목이다. 근데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건 왜냐하면 안 오면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 트레이닝 안 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 계열은 뭐냐면 로스팅 하면서 나는 우리 아까 그 SC의 기준에서 수가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계열죠. 로스팅 하면서 나온 너티라든지 캐러멜이라든지 초콜릿 이야기했죠. 이와 같은 부분을 B 계열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밸런스 앤 스위트. 그래서 나트는 보면 시리얼도 있고 너트, 캐러멜, 초콜릿, 스위트, 스파이스 이와 같이 나눠집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로스팅을 하면서 커피를 볶으면 이상한 향이 고소한 향이 올라올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도. 근데 그게 고소한데요? 고소한데요? 이렇게 하는 건 일반 사람이면 너티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잠시 후에 캐러멜 향인데요? 지금은 초콜릿 향인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 증명해야 됩니다. 초콜릿 중에서도 스위스 초콜릿인데요, 밀크 초콜릿인데요, 크런치 초콜릿인데요, 섞어놨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늘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와 같이 그걸 B 계열에 합니다. 네, 그리고 S 계열은 로스팅을 좀 더 하게 되면 이 스파이시한 로스팅을 좀 과하게 할 때도 있고 좀 더 많이 볶아볼 때도 있고 아까 말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하고 유사한 거죠. 네, 거기에 S 계열이라고 하는 게 스파이시 이런 계열도 있고요. 로스팅을 과하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생두 자체의 특성이 베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채, 채소 같은 향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인도네시아 만다린 같은 경우도 베스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헐비한 거. 이와 같은 부분이 베스트를 있고 세이브리 하면 약간 간장맛, 양념, 조미료 맛 이런 맛이 커피에서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로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 과도하게 할 때 이걸 S 계열이라고 하고 더 로스팅을 하게 되면 조금 과하기 때문에 타겠죠. 이제 탈 때 나는 걸 갖다가 펀전트 앤 스모크를 해서 P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향은 결점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모크한 향이 날 수도 있는데 꼭 결점은 아니고 결점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계열을 분류해야 되고 그 계열 안에서 또 다시 쭉 해서 10가지씩 또 나눠서 전체 향을까지 엄청난데 그걸 다 레벨 1에서 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씩만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내가 커피에서 나는 향을 가지고 이 커피는 F 계열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B 계열인데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면 F 계열 중에서 뭔가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한 가지 느껴서 플라워리 한데요? 여러 가지 느끼면 되고요. 그러니까 플라워리 중에서 뭐예요? 자스민 하고요, 아카시아 하고요, 이렇게 구별하죠. 이게 레벨 2.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자스민하고 라이트 나오는데 각각 강도가 어느 정도예요? 네, 그러면 강도가 몇 점 정도 나오고요. 점수로 한 사람 몇 점 나와서 이건 전체가 F의 몇 점이에요? 이러면 레벨 3. 그걸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커피 감별사예요. 그래서 이 커피는 점수를 쭉 매겨보니까 85점 커피네요. 그 성향은 F가 1번이고 B가 2번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쭉 했는데 다 비슷하겠죠? 그럼 통계적으로. 그럼 표준 편차가 별로 안 크죠? 그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패널 강독관 그룹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레벨 1에서도 맞죠? 네, 이렇게 자세하게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 레벨 같은 경우에는 of flavor 이렇게 각각 용어 부분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각각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점수 그 분류가 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수를 매겼는데 맞는 어떤 사람 10점 주고 어떤 사람은 5점 주고 어떤 사람 1점 줬어요. 근데 누가 맞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있는데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주는 커피입니다. 괜찮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까지는 허용돼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업하기 할 때 기준을 못 잡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곽병희 선생님이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1점 줬는데 곽병희 선생님 5점 줬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곽병희 선생님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맞나 곽병희 선생님 맞나 하고 싸우겠죠. 요게 이제 일반 사람들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봤을 때. 그럼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건 3점이에요? 이러면 1점이면 너 더 줘야 되겠네. 5점 주면 많이 줬네. 좀 깎아야 되겠네. 이런 기준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공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그 GCS 기준에서 검증이 돼야 되겠죠. 검증이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와 같은 패널들이 모아서 했는데 자기 능력을 자꾸 보여줬는데 다른 모든 부분에 다 통과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계하고 찍어보는데 기계가 5.5 나오는데 이건 5.5인데 했을 때 5.5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검증이 다 끝난 사람을 감독한대요.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도 각각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또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급은 초급 정도의 기준에서 맞춰줘야 되고 중급은 중급 정도 기준에서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모르면 일단은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그게 이렇게 구별을 잘하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점점 그 국제 기준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현재는 이게 아직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잡기 위해서 우선은 뭐냐면 구별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오렌지인지 자몽인지 이게 꽃인지 구별부터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거는 신맛이 3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럼 신뢰성 회복이 안 되죠. 그럼 신뢰성 회복은 구별이 첫째고 구별한 다음에 강도예요. 그리고 그 강도한 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되면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레벨 1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을 잡아요. 틀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사람은 안정성 있는 사람. 그럼 신뢰도가 좀 높은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그 사람이 말한 맛을 수용하죠. 그럼 신뢰성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예민하다고 하는데 막상 봤는데 그 데이터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한데 신뢰성은 없기 때문에 점수에 반영은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센서를 하면서 잘 잡아가자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면 보면 offer flavor라고 있어요. 책에도 나오나요? 책이 몇 쪽인 거예요? 333? 네네, 333쪽 보면 책 보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하겠습니다. offer flavor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flavor는 향미죠, 향미. 향미가 offer, 아니다 이거예요. 즉 결점이에요, 결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커피가 너무 딱 그냥 안 좋은 찌르는 향이나 이런 게 강해서 일단 감점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점수 깎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커피에서는 잘 없겠죠. 그래서 이거 점수 깎겠다 자체는 이미 커피의 결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SC의 기준에서 아까 말한 아로마 테인트, 아로마 결점향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마이너스 주지 마시고 와 정말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트레이닝 된 걸로 봐도 이거는 도저히 커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러 이런 커피를 썼겠죠. 막 안에 막 이상한 향을 나는 거죠. 막 결점을 썼겠죠. 그럴 때 체크하는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고 커피에 이런 게 나타나면 그만큼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 점수가 5점을 깎을 것이냐, 마이너스 10점을 깎을 것이냐, 마이너스 15점 깎을 것이냐인데 정상적인 기준에서는 주로 안 주는 거예요.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싱하다 했을 때 마이너스 5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항목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overall intensity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커피는 이 정도의 강도야 점수를 줘야지 하는데 이게 아이디어리컬한 게 커피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내가 어느 정도 줄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버롤 인텐시티도 정확하게 잘 매겨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허브 앤 플라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약간 허브류의 꽃향기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점수를 좀 줄 건데 그게 1점이냐 2점이냐 해서 5점까지 주는 기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아직은 아닌데 이렇게 준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매기는 것은 레벨 2에서 정확하게 매길 겁니다. 레벨 1에서도 간략하게 매깁니다. 그 외에 이제 시트러스, 감귤류의 향이 있느냐. 그럼 감귤류 향이 무슨 향인지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향을 못 맞추는데 감귤류를 난다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감귤류는 모르면서 감귤류 향이 많이 난대요. 이와 같은 부분이 신뢰성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내가 향을 딱 맡았는데 감귤류인데요? 바로 맞추는 사람. 그 다음에 딱 맡았는데 이거는 블루베리인데요? 이렇게 맞춰야지 이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같은 부분으로 봤을 때 시트러스, 감귤류, 트로피칼 이거 다 실습할 때 하실 거예요. 트로피칼, 그 다음에 스톤프루트, 핵과일류, 베리라이트, 베리류 향, 그 다음에 시리얼 계통, 너티류 계통, 카라멜 계통, 초콜릿 계통, 그 다음에 스파이시 앤 세이버리, 조미료, 그 다음에 펀전트, 로틴을 많이 해서 복소는 향, 스모크, 각각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 데이터를 느낀 것이 향이라면 이제 맛에 대한 부분의 강도, 에시드, 산미, 우리가 레벨 1에서 1학기 되죠. 그 다음에 쓴맛 정도, 그 다음에 바디감, 그 다음에 전체 밸런스를 또 해서 점수를 더하는 겁니다. 그 더한 점수가 몇 점 나오겠죠. 그게 90점 이상일 수도 있고 80점 이상일 수도 있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등급이 원탑 1티인지 원 플러스인지, 한으로 따지면 투플인지 원플인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등급인지 2등급 플러스인지 2등급인지 매기고, 가장 강력한 향의 향미가 특성이 F인지 C인지 B인지 체크를 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해서 통과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의사와 같이, 일반 사람과 의사와 다른 것처럼 의사와 같은 커피에서의 소믈리에 가치, 이와 같은 상당한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분야가 이 커피 클래식 강의 분야이고, 지금 하는 부분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으로 직접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걸 능력을 이번 좋은 기회에 잘 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